아이고,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이 늙은 심장이 쿵쾅거린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그 짐을 이제야 내려놓고 이렇게 털어놓는 거지요. 세상에, 그때 내가 그 애한테 얼마나 독한 말을 퍼부었는지 그 잔인함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단 말이에요. 생활과 나는 늘 그래왔듯이 후줄근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눅눅한 겨울 군복 냄새랑 땀 냄새, 그리고 싸구려 비누 냄새가 뒤섞여서 영락없는 병영의 냄새였답니다. 저는 그때 갓 상병이 되어서 막내들을 잡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지요. 특히 그 애, 김민수 병장이었는지 이병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하여튼 나보다 한참 어리고 덩치도 작았던 그 후임 말이에요. 민수는 뭘 해도 어설펐고 매사에 우물쭈물했지요. 고참들이 시키는 일도 꼭 한 번은 다시 물어봐야 했고 동작 하나하나가 굼뜨기 짝이 없었답니다. 저는 그런 애들을 보면 속에서부터 확 올라오는 짜증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점호가 끝나고 다들 침낭 속으로 스며들 준비를 하는데 민수가 자기 군장 정리를 하다가 끈 하나를 제대로 못 묶고 낑낑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옆에서 내 군장 점검을 끝내고 얇은 네모반 담요를 덮으려던 참이었는데 그 꼴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답니다. 야, 너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렇게 끈 하나 제대로 못 매냐? 네가 군인이냐? 뭐 하러 왔어?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지 그랬어.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제 목소리가 꽤 컸던 모양이에요. 맞은편 침상에 누워있던 다른 고참들도 흠칫 놀라 쳐다보더라고요. 민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 좁은 생활관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저는 그 긴장감이 좋았답니다. 내가 이 방위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거든요. 민수는 뭐라고 웅얼거렸는데 워낙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짜증이 이 생활관의 분위기라고 믿었으니 말이에요. 그 애의 풀이 죽은 모습이 내 고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저런 애들은 밟아줘야 정신 차린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는데도 괜히 억지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찌질한 우월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건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내 잘못이라 자책하는 마음은 꿈에도 없었답니다. 모든 건 저 애의 탓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은 정말 지긋지긋한 야간 행군이 예정되어 있었지요. 늦가을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러대는 날이었어요. 연병장에는 전투화를 신는 둔탁한 소리와 군복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간부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가득했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 때마다 닭살이 돋았지만 우리는 그저 묵묵히 개인 장비를 챙겼지요. 민수는 유난히 행군을 힘들어하는 편이었어요. 걸음이 느리고 짐도 제대로 못 챙기는 통에 늘 뒤처지곤 했거든요. 저는 그 애가 혹시라도 내 앞에서 멈춰서서 행군 속도를 늦출까 봐 내심 불안했답니다. 제발 내 뒤에 붙지 마라. 제발.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요. 연병장 바닥은 아직도 축축한 이슬을 머금고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자, 2개 중대 집합. 대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우리는 재빨리 대열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또 헐레벌떡 뛰어오느라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는데 행군 점검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터졌답니다. 소대장님이 각계 군장을 검사하는데 민수의 군장 안에서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김이병, 너 지금 개인 장비 제대로 안 챙겼지? 행군 중에 필수 휴대품이 빠졌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따위로 할 거면 그냥 집에 가.
소대장님의 질책이 꽤나 날카로웠답니다. 저는 속으로 저럴 줄 알았다니까. 쯧쯧 하고 혀를 찼지요. 민수는 사색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를 연발했지만 소대장님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내가 아니라 민수가 모든 질책을 다 받을 테니까요. 제가 그 애를 얼마나 못살게 구렸는지에 대한 죄책감은 잠시 잊고 그저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랐답니다. 훈련은 곧 군인의 생명인데 이렇게 사소한 실수로 전체 분위기를 해치는 꼴을 보면 정말 용납이 안 갔거든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행군이 우리 부대의 규율을 보여주는 것인데 저의 하나 때문에 다 망칠까 봐 속이 다 쓰렸답니다. 그렇게 소대장님의 멸시와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민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군장을 다시 정리해야 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웠는지 하물며 뼛속까지 군기 바짝 든 저는 감히 그의 편을 들 수도 없었답니다. 드디어 행군이 시작되었어요. 밤의 도로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오직 우리 발소리와 간부들의 구령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요. 흙먼지가 풀풀 날렸고 콧속으로 들어오는 먼지 때문에 헛기침을 할 때마다 괜히 짜증이 났답니다. 저는 선두 그룹에 서려고 애썼고 민수는 당연히 제일 뒤처졌어요. 행군 내내 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몇 번이나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 애가 멈추면 안 될 텐데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내가 왜 저 애를 신경 써야 하나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지요. 내가 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는 그저 내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었답니다. 그날따라 유독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행군 시작 후 2시간쯤 지났을까 선두에서 걷던 제가 선임병에게 불려가 잠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 중대장이 어젯밤에 급하게 확인해야 할 개인 물품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는데 그게 바로 중요한 문서 묶음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소대장님은 그 문서를 잃어버린 후임이 누구인지 몰라 중대원 전체에게 으름장을 놓는 중이었지요. 저는 그때 속으로 또 저 굼뜬 민수짓이겠지 하고 짐작했답니다. 분명히 아침에 군장 검사할 때 소대장님이 지적했던 그 필수 휴대품이 이 문서 묶음일 거라고 확신했지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이 애를 미워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애가 또다시 사고를 칠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으니까요. 소대장님은 분노에 차서 우리를 노려보았고 지금 당장 누가 빠뜨렸는지 자백해라. 이거 분실되면 너희 전부 징계다. 라고 소리쳤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앞장서서 민수를 쏘아붙였답니다. 야, 김민수. 너 혹시 어제 내 군장에 중요한 서류 챙기라고 했는데 흘리고 다닌 거 아니야? 네가 제일 덤벙대지 않았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주변의 시선은 모두 민수에게로 쏠렸어요. 민수는 잔뜩 겁을 먹은 채 고개를 숙였지만 아닙니다. 선임님. 저는 서류 같은 건 챙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주 작게 대답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대답에 더 화가 났답니다. 거짓말까지 해? 저렇게 몰아세우는데도 끝까지 잡아떼네. 막사 앞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였지요. 모두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민수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행군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쳤을 그 애를 노려보았답니다. 김민수, 이리 와봐. 저는 그 애를 막사 옆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데리고 갔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이었지요. 너, 아침에 군장 검사할 때 소대장님이 지적한 그 짐, 그거 너 맞지?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물건이라고 했는데 네가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크게 혼난다. 저는 최대한 위압적인 표정을 지었지요. 제 눈빛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민수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님. 그 말만 반복하는데 저는 억울함이 폭발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 그게 중요한 문서였다면 네가 그것 때문에 온 중대가 지금 비상인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징계받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데? 너 정말 너무 이기적이다. 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놈. 저는 그 애의 군장을 휙 뒤집어 버렸답니다. 야, 내 군장 안에 그거 다 뒤져봐. 분명히 네가 챙겼던 물건이 있을 거야. 당장 꺼내.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억울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행동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깨달아서였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주저앉아 엉망이 된 군장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군장 주머니 구석에서 낡고 누렇게 변한 영수증 뭉치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왔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려 하자 저는 그것들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이게 뭐야? 네가 챙겨야 할 서류가 아니라 이런 잡동사니들이야. 저는 그 영수증들을 훑어보았는데 전부 다 약국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꽤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고 적힌 품목들은 하나같이 약품 이름이었지요. 이게 무슨 돈 문제랑 엮여 있나? 아니면 훈련 중에 몰래 약을 사서 챙겨 다녔나? 온갖 더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갔답니다. 저는 그때 이 애가 뭔가 나한테 숨기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돈 때문에 사고치는 건 군대에서 흔한 일이니까요. 저는 그 영수증 뭉치를 민수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답니다. 이거 전부 다 뭐야? 너 혹시 돈 문제로 사고친 거 아니야? 훈련 중에 개인 물품 훔쳐 팔고 그 돈으로 이런 거 산 거야? 당장 설명해. 민수는 영수증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선임님. 이건... 그 애가 말을 채 잊기도 전에 저는 그 말을 잘라버렸지요. 변명하지 마. 지금 네가 잃어버린 게 중요한 문서라고 중대가 발칵 뒤집혔는데 네가 지금 이 잡동사니를 가지고 변명할 생각이냐? 당장 그 문서 어딨는지 말해. 제 고집은 하늘을 찔렀고 제 모진 말들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 애의 눈물 따위는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내가 겪어야 할 불이익을 이 애가 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민수에게서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한 채 중대원들이 모두 다시 집합하는 곳으로 돌아왔지요. 그 애는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떨어져 나간 영수증들을 주워 담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저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긴 했지만 이제는 제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으려 했지요. 제가 PX 쪽으로 걸어가면 민수는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고 제가 생활관에 들어서면 밖으로 나가는 신용을 했답니다. 저는 그런 민수의 행동이 저를 비웃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나한테 찍혔으니 이제 앙심을 품고 일부러 나를 창피하게 만들려는 건가? 저는 그 애의 모든 행동을 저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였지요. 제가 얼마나 심하게 몰아세웠는지에 대한 반성보다는 나를 무시하는 내 태도가 더 문제다 라고 생각했던 못난 시절이었어요. 저는 훈련이 끝난 후 잠시 시간이 비었을 때 헌병대 사무실로 찾아갔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잃어버린 서류가 혹시라도 개인적인 민감한 내용일까 봐 헌병대에 가서 혹시라도 분실 신고된 문서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민간인 신분이 아닌 군인 신분이었으니 헌병대가 처리하는 사건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헌병대 선임병에게 가서 혹시 어제 야간 행군 때 개인 중요 문서 분실 관련해서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지요.
헌병대 선임은 껄렁껄렁한 표정으로 기록을 뒤적거리더니 아, 그거? 중대장님이 워낙 호들갑을 떠셔서 난리 났지. 근데 분실 신고된 건 없고 아마 행군 중에 누가 실수로 떨군 걸 회수했거나 아니면 그냥 중대장님이 착각하신 거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 살짝 안도했지만 동시에 찝찝했어요. 만약 정말 중요한 문서였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헌병대에는 공식적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니 말이에요. 저는 혹시나 싶어 민수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짐의 내용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모든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아직도 짐 정리가 덜 된 듯 침상 밑을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저는 잽싸게 민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군장을 슬쩍 뒤졌어요. 그때 찢겨나간 종이 조각 몇 개가 군장 내피 구석에 테이프로 엉성하게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아까 그 약국 영수증 뭉치와 함께 말이에요. 저는 그 종이 조각들을 떼어내어 펴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누군가에게 쓴 편지의 일부였는데 글씨체가 삐뚤빼뚤해서 읽기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몇 단어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답니다. 더 이상은 무리야. 병원비가. 그리고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같은 단어들이었지요. 이 편지와 아까 그 수많은 약국 영수증들이 연결되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돈 문제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편지 조각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던 건 아닐까? 이 애가 혹시 아픈 가족을 위해 몰래 돈을 벌거나 아니면 아픈 가족을 위해 약을 챙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동안 내가 그 애한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이 작은 종이 조각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지요. 며칠 후 PX 앞에서 민수를 마주쳤을 때 제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편지 조각과 영수증 뭉치를 손에 쥐고 그 애를 따라갔지요. 민수는 PX 앞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며 쑥스럽게 웃고 있었는데 저를 발견하자마자 그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짐짓 태연한 척, 하지만 목소리에는 분노를 담아 그 애를 불렀답니다. 야, 김민수, 너 이리 와봐. 저는 그 애를 PX 구석의 쓰레기통 근처로 끌고 갔어요. 다른 병사들이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답니다. 저는 손에 쥔 찢어진 편지 조각을 보여주며 쏘아붙였지요. 이게 뭐야? 너 아까부터 나한테 계속 피하는 거 다 안다. 너 지금 우리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이 편지, 네가 쓴 거 맞지? 그리고 이 영수증들은 또 뭐고? 네가 지금 나를 비웃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잃어버린 게 중요한 문서가 아니라 이런 잡다한 것들이었다는 걸 알고 나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고.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저는 그 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몰아붙였어요. 저는 그 애가 저를 비웃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지요. 민수는 저를 보며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제가 워낙 매섭게 몰아세우니 결국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말해. 당장 말해. 이기적인 놈아. 저는 그 애의 어깨를 쥔 채 흔들었고 민수는 그저 눈물만 똑똑 흘릴 뿐이었답니다. 그때 PX 병으로 복무하던 선임병이 힐끔 보더니 야, 너네 왜 그래? 거기서 뭐 싸워? 하고 제지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애가 나를 기만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애를 끌고 연병장 쪽으로 향했어요. 행군이 다시 시작되기 전이라 연병장은 인파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민수를 구석으로 몰아세웠답니다.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네가 잃어버린 게 문서가 아니라 이걸 감추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왜 자꾸 숨겨? 네가 숨기는 게 뭔데? 저는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 애에게 달려들었지요. 민수는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갖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답니다. 야, 김민수, 대답해. 너 지금 군 규율 어기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선임으로서 내가 선처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하면 군 징계는 물론이고 내가 너 끝까지 괴롭힐 거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짓밟고 있는 건 나에 대한 신뢰야. 제 불안감과 억울함은 이 애를 향한 분노로 폭발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애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자백하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만 보였을 뿐이에요. 저는 지친 기색으로 그 애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때 마침 중대장님이 우리 쪽을 보더니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행군 준비 안 해? 하고 소리치셨지요. 그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민수를 놓아주고 대열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다른 병사들이 곁눈질하며 그 애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민수는 쉽사리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다시 야간 행군이 시작되었지요. 저는 이번에는 맨 뒤에서 걷게 되었어요. 모두들 지쳐 있었지만 저는 그 행군 내내 민수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답니다.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어요. 민수는 뒤처지는 것이 분명했고 걸음걸이가 영말이 아니었지요. 그는 행군 중에 자꾸만 중심을 잃었고 다른 병사들이 부축해줘야 간신히 걸음을 유지하는 듯 보였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애가 지금 나한테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가? 꾀병을 부리는 건가? 하지만 그의 헬쑥한 얼굴과 땀에 절어 축 늘어진 군복을 보니 꾀병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웠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지요. 만약 그 문서가 정말 중요했고 이 애가 그걸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면 나는 이 애에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닌가. 그 수많은 영수증과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행군 시작 후 거의 4시간을 걸었을 때였어요. 깊은 산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요. 민수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는 흙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져 움직이지 않고 있었답니다. 주변 병사들이 김 병장 쓰러졌다 라며 난리가 났고 소대장님이 달려와 그의 상태를 확인했지요. 저는 그제야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꾀병이 아니었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마저 희미했어요. 저는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소대장님이 저를 보며 소리치셨답니다. 너, 김이병 제일 마지막에 있었지? 당장 가서 저 녀석 군장하고 개인 짐부터 챙겨. 1분 1초가 급해. 저는 얼른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그의 군장은 엉망진창이었고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군장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의 군복 주머니를 뒤지던 순간 빳빳하게 접혀있던 쪽지 하나가 제 손에 잡혔답니다. 그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얇은 빳빳한 종이로 정성스럽게 감싸져 있었는데 마치 무슨 귀중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뜯어냈어요.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유언 메모가 들어있었답니다. 메모지는 낡은 A4 용지보다 더 작은 크기였고 잉크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읽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멎어버리는 듯했지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효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검사 결과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며칠 전 PX에서 산 약들
전부 다 어머니 드릴 약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 쓰십시오. 제가 훈련을 늦게 따라가는 건 마지막으로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너무 짐이 될까 봐 걱정했는데 선임들이 혹독하게 대해주셔서 오히려 정신 차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모질게 대했던 그 선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혼자 삭히다가 더 큰 사고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기 싫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이 편지를 챙기다가 훈련 중에 잃어버릴까 봐 군장에 몰래 넣어두고 최대한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민수 올림. 그 글을 읽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 손에 들린 이 메모가 내가 그토록 억울해하고 분노했던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였던 그 애는 사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고요. 내가 잡동산이라며 폄하했던 그 영수증들은 전부 어머니를 위한 약값이었던 것이고요. 내가 너 때문에 중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소리쳤을 때 그 애는 이미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더 가슴을 찢어놓는 것은 마지막 문단이었어요. 그 애는 나를 모질게 대해준 선임이라 칭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토록 잔인하게 비난하고 멸시했던 것이 그 애에게는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훈련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의 힘든 현실을 잊게 해준 동기부여가 되었다니 말이에요. 나는 이 애를 모질게 대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는 나를 보며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었답니다. 그 가증스러운 칭찬과 고마움이 지금 내 목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수는 들것에 실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을 손으로 치고 엉엉 울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고집과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판단이 얼마나 얄팍하고 잔인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애의 텅 빈 군장과 내가 방금 읽은 그 유언 메모만이 내 눈앞에 남아있었지요. 며칠 후 중대원들은 모두 평정을 되찾았고 민수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저는 행정보급관님께 간청해서 그 애의 유품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작은 봉투 안에는 내가 보았던 찢어진 편지 조각들과 그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약국 영수증 뭉치, 그리고 내가 그의 군장에서 꺼냈던 그 유언 메모가 전부였지요. 저는 병원에 면회를 갈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그 애가 깨어나서 나를 다시 마주칠까 봐, 내 눈물과 후회를 들킬까 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부대 복귀길 텅 빈 군용 트럭 짐칸에 앉아 그 남겨진 유품 봉투를 가슴에 품고 있었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애를 미워할 이유도 억울해할 이유도 없었지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그 봉투를 품에 꼭 안고 덜컹거리는 트럭의 흔들림 속에서 조용히 흐느꼈어요. 내 평생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강함이 사실은 누군가의 가장 여린 부분을 짓밟는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거든요. 민수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니? 용서해라. 저는 그 낡은 종이 조각들을 매만지며 되뇌었지요. 그 애는 나를 미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고마워했다니 그 마음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답니다. 이제야 저는 알아요. 군대라는 곳이 단순히 훈련과 규율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이후 제 고집과 모진 말들이 얼마나 큰 흉터를 남길 수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답니다. 그 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니겠지요. 하지만 그 쓰라린 기억 덕분에 저는 적어도 지금은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날들이 결국 나에게 준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던 것이지요.